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람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비디오는 드디어 1952년형 벤틀리 마크 6 이 헤드를 탈거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작업을 제가 거의 반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는데요. 이 자동차는 스틸 블럭과 이 알루미늄 헤드가 결착이 되어 있는데요. 무려 스터드가 한 36개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볼트로 결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스터드로 알루미늄 헤드와 함께 30개가 넘는 무시무시한 스터드로 고착이 되어 있는 그런 헤드인데요. 원래는 2번 실린더 쪽에서 컴프레션이 나오지 않아서 이 미스파이어가 계속 생겨서 헤드 게스켓이나 뭐 이런 밸브 문제를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헤드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. 작년에 탈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포기를 하고 날씨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. 스트레이트 인라인 6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생각보다 이 엔진룸이 넓지가 않고 어떤 이런 부수적인 부품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모두 탈거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익저스트 매니폴드는 마지막 남은 이 볼트 하나가 좀 어렵게 했는데요. 공구가 들어가기 힘든 조건이어서 조금 힘들게 마지막에 탈거를 해 주었습니다. 특히 오랫동안 이 손을 타지 않은 이 오리지널 상태가 유지된 이 클래식카는 특히 이런 볼트나 너트의 탈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. 녹도 많이 쓸고 또 부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이런 고치는 것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이 더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클카람과 함께 1952년형 벤틀리 헤드 탈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래식 영국 자동차를 복원 작업이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. 대표적으로 이 나사에 사용되는 규격이나 이런 나선의 규격이 모두 다른데요. 위트워드 사이즈라는 이전에 1970년대 이전까지 쓰였던 이 영국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앞쪽의 익저스트 매니폴드를 탈거하고 이 안쪽을 살펴보았는데요. 이 숯검댕이 같은 이 카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. 분명히 이번 실린더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요즘 차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기계의 가공 정밀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스터드를 사용해서 이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보는 이런 쐐기들을 사용해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 코너들을 쳐내면은 어렵지 않게 이 헤드가 나온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탈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대략 10시간 정도 두들기면서 이 공간을 넓혀서 조금씩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요. 도저히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최후의 수단, 이제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스터드 자체를 이 블락에서 탈거를 시켜서 이 헤드 쪽과 분리시키는 방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볼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터드에 이 너트를 돌려서 용접을 해서 돌려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. 정말 이런 거의 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. 또 이러다가 이 스터드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. 일단 고착이 심해서 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스터드 위주로 탈거를 해 주었는데요. 특히 이 알루미늄과 이 스틸이 서로 부식이 되면은 이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헤드 스터드가 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이런 작업은 전적으로 이 작업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린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빨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이 상황을 보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알루미늄 헤드 특성상 이 변화가 열에 따라서 조금씩 있고 이 팽창과 수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스틸 스터드와 맞닿아서 안 빠지는 지금 그런 경우인데요.
천천히 작업을 하면서 이 필요한 스터드를 포인트해 가면서 탈거를 해 주었습니다. 헤드의 뒤쪽 부분을 위주로 9개 정도 스터드를 탈거해 주었는데요. 물론 스터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교체품을 찾아야 되지만은 일단 이 헤드를 뽑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오래된 이 금속 찌꺼기와 뭐 기름때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단단한 이 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. 정말 뭐 이런 거는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.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는 헤드가 그동안 빠지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오래된 이런 볼트나 이런 스터드나 너트를 탈거할 때는 수작업으로 천천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스터드들을 한 9개 정도 빼고 순서대로 이 코너들 안에 이 쐐기를 박아주는데요. 처음에는 잘 들어가지가 않아서 조금 고생을 하다가 서서히 이 헤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고착이 심했던 스터드를 빼주었다고 해도 아직 많은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이 헤드의 이 양쪽 코너를 봐가면서 이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조금씩 들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영상에는 편집을 하면서 많이 줄여서 이 망치질 몇 번 하면은 이 헤드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영상으로 보이는데요.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 차는 부품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. 또 가격도 높고 그래서 좀 이런 데미지가 안 가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탈거를 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. 알루미늄 헤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 무겁지는 않았는데요. 하지만은 이 스터드 자체가 원체 많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이 빼내는 작업조차 이렇게 들어 올라왔다고 해도 이 마지막까지 작업을 상당히 주의 깊게 해야 했습니다. 자, 드디어 헤드 탈거에 성공했습니다. 대략 9개 정도의 스터드를 따로 탈거해야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헤드가 탈거되었습니다. 특히 클래식카를 작업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나 그에 따른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오늘 작업은 어렵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헤드를 탈거할 수 있었습니다.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는 카퍼 게스켓이 사용되었고요. 이 스터드 컨디션도 녹이 많이 나 있어서 자연적으로 알루미늄 헤드와 고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엔진 뒷부분의 스터드를 중심으로 9개 정도 스터드를 뽑아 주었는데요. 다음 편에는 이 헤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헤드 리빌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클카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